이전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작년에 정말 무더웠던 여름 저희 부모님 집을 반셀프로 인테리어 했었어요. 30년이 넘은 아파트로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해온 집이에요. 살면서 아빠가 하나씩 손을 봤는데요. 화장실도 보고 페인트도 다시 칠하고 싱크대도 바꾸고 장판도 교체하고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바꿔나갔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쌓이다 보니까 어느새 곳곳에는 아빠의 손길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빠는 전문가가 아니라 아마추어시죠.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둘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했는데 이 집을 이제는 걱정 없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진짜 보금자리로 만들어드리자. 그렇게 부모님 집 인테리어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걸 새로 하기보다는 쓸 수 있는 건 최대한 활용하여 리폼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어요. 부분 리폼, 필수 공사 위주로요. 그래서 20평대 아파트 총 공사비는 2천만 원. 욕심만 조금 내려놓으면 충분히 가능한 금액입니다. 돈을 골고루 쓰기보다 중요한 곳에 제대로 쓰는 게 핵심이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실제로 사용한 자재들과 공사 과정을 자세히 공유해드릴 예정이고요. 인테리어 하실 때 꼭 필요한 공사 안내문, 공사 일정표, 공정별 스케줄표, 공사 시작 전 체크리스트, 실정과 관련된 서식들도 함께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가구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새로 구매했어요. 근데 딱 하나, 침대 프레임만 기존 제품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멀쩡하니까 라는 현실적인 이유였죠. 사실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스튜디오 3입과 좋은 기회로 함께하게 되면서 침대 프레임을 교체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양쪽으로 서랍 쓸 수 있게 서로 쓸 수 있게 만큼 덕분에 수납력도 훨씬 좋아지고 디자인도 깔끔해졌어요. 부모님도 정말 만족하셨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스튜디오 3입. 여기 서랍 한 번만 열어줘요. 오, 여기 이불이나 개졸은 넣어도 좋긴 하겠다. 여기로 쓰세요. 일단 요거부터. 요게 그 핸드폰 충전하는 USB. 그것도 있어? 응. 요거 눌러봐, 요거. 그게 젖어? 응. 눌러? 응. 또 눌러. 엄마가 이거 갖고 싶어 했잖아. 그리고 잘 때 네. 핸드폰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고 자고. 충전할 때 그거도 안 하고 이제. 근데 여기다 꽂아도 돼. 그리고 여기에다도 올려놔도 되고. 잘 사용하네. 여기는 30년이 넘은 20평대 구축 아파트로 방 3개, 욕실 1개 구조, 확장되지 않은 기본 타입이에요. 공사 기간은 총 3주로 공사 비용은 2천만 원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전체 공사지만 불필요한 부분은 줄이고 꼭 필요한 공정에만 집중 투자해서 예산 안에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공정은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이 순서가 꼬이면 추가 비용이나 일정 지연이 생길 수 있어서 처음 계획 단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공사선 엘리베이터 모양은 저희가 직접 진행했고 이 부분은 아파트마다 규정이 달라서 반드시 관리사무소에 먼저 문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어떤 곳은 보양지를 직접 준비해야 하고 어떤 곳은 이미 구비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사 시작 전에 가장 먼저 한 작업이 샤시 실측이었어요. 샤시는 제작 기간이 있어서 시공일 기준 최소 2주 전에는 발주를 넣어야 됩니다. 거실 베란다 샤시와 분합창만 교체를 들어갑니다. 특히 저희 아파트 구조상 쉬레기를 따로 둘 공간이 마땅치 않아서 여름마다 창문을 살짝 열어둔 채 사용했었는데요. 비가 오거나 날씨가 안 좋으면 계속 신경을 써야 돼서 은근히 불편하더라고요. 이번에 쉬레기 전용 창을 따로 제작하여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보일러 연통도 기존에는 흔들릴 정도로 불안하게 설치되어 있었는데 안전 문제와 직결되는 부분이라 보강 작업까지 함께 진행했어요. 이렇게 미리 체크한 사항들을 정리해서 샤시 업체에 전달했습니다. 공사의 첫날은 철거부터 진행합니다. 천장 몰딩, 장판처럼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작업들은 셀프로 진행했고요. 반대로 장비가 필요한 욕실 철거, 부피가 큰 가구 철거는 업체에 맡겼습니다.
괜히 무리했다가 시간도 더 들고 저희는 다치기 쉽거든요. 셀프로 할 것과 맡길 것을 구분하는 것, 이게 반셀프 인테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사전에 여러 번 미팅하면서 사이즈, 사양, 디테일까지 꼼꼼하게 체크했기 때문에 자재가 제대로 도착했는지만 확인했습니다. 이날은 오전 내내 현장에 상주해 있었어요. 확실히 현장에 직접 있으면 마감 위치나 디테일을 그때그때 바로 이야기할 수 있어서 훨씬 안심이 됩니다. 이미 오래전에 인덕션으로 변경했지만 벽 한쪽에 남아있던 가스 배관이 계속 눈에 거슬렸어요. 보기에 깔끔하지 않고 공간 활용도도 떨어지고요. 이번 기회에 완전히 철거했습니다. 참고로 가스 배관은 일반인이 직접 할 수 없고 반드시 가스 관련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분만 작업이 가능합니다.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은 꼭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세요. 욕실은 무엇보다 방수가 가장 중요하죠.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다시 뜯어야 되니까요. 방수는 총 3번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액체 방수로 설비팀에 의뢰해서 진행을 했고 그 위로 2번 더 도막 방수로 올려 셀프로 진행했어요.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해야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욕실에 물건 올려둘 공간이 필요해서 젠다이도 설치하고 젠다이를 만들면서 수도 위치와 유가도 함께 이설했습니다. 벽돌을 쌓으면 안쪽으로 매립되기 때문에 이 과정들도 함께 정리를 해두는 게 필수입니다. 침실 2곳에는 실링팬 설치를 위해 배선을 진행했고 그중 한 방은 동생 방인데 핸드폰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스마트 스위치를 꼭 사용하고 싶다 하더라고요. 스위치에 맞춰 배선 작업을 따로 해두었습니다. 공사 후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편하더라고요. 살면서 여기 콘센트 하나 있었으면 했던 위치들 이번 기회에 추가했습니다. 실링팬이 들어가는 천장은 합판으로 단단하게 보강하고 걸레바지는 답답해 보이지 않도록 낮은 제품을 시공했어요. 작은 차이지만 공간이 훨씬 깔끔하고 미니멀해 보입니다. 그 외에도 중문 문틀 시공, 부분 땜빵, 샤시 문선, 도어 문선 눈에 크게 띄진 않지만 완성도를 좌우하는 마감 작업들을 진행했습니다. 이날은 셀프로 할 수 있는 작업들을 몰아서 진행했습니다. 기존 천장에 크라운 몰딩이 있었어요. 너무 투박해 보여서 조금씩 철거를 해봤는데 아니 이게 몰딩 안에 몰딩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 뜯었습니다. 다행히 기존 몰딩 상태는 괜찮았고 다만 색이 하늘빛이라 너무 올드한 느낌이 강해서 화이트 페인트로 칠해줬어요. 이 페인트도 새로 산 게 아니라 아빠가 예전에 쓰다 남겨둔 페인트입니다. 같은 날 욕실 도막 방수도 진행했습니다. 양프로. 양프로? 양프로. 문틀, 문짝, 현관문, 신발장, 싱크대, 목공 마감 전체 톤을 맞추기 위해 필름을 시공했습니다. 신발장과 싱크대는 교체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기능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멀쩡한 걸 버리기엔 아깝고 그렇다고 색감은 아쉽고 교체 대신에 필름 리폼을 선택했습니다. 비용은 줄이고 분위기를 바꾸는 데 좋은 방법은 역시 필름이긴 해요. 주방벽, 현관 바닥, 욕실, 베란다까지 타일이 들어가는 공간은 줄눈 포함하여 총 3일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자재 비용을 아끼기 위해 욕실에서 사용한 타일을 베란다에도 동일하게 사용을 했고요. 현관은 작은 공간이라 600각 사이즈의 타일을 사용해 줄눈을 최소화했습니다. 줄눈이 적을수록 더 넓고 깔끔해 보여요. 주방은 붉은 톤을 좋아하는 엄마의 취향을 반영해서 모자이크 타일을 선택했어요. 우드 컬러 주방 가구랑 찰떡입니다. 욕실은 엄마가 예전에 미끄러진 적이 있으셔서 무조건 미끄럽지 않은 타일 강조하셨는데요. 표면에 요철이 있으면 청소는 조금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기존 벽면에는 오래된 수성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고 외벽과 마땅한 부분은 결로로 인해 곰팡이까지 올라온 상태였어요. 이번에 베란다 전체적으로 탄성 코트를 진행했습니다. 탄성 코트는 곰팡이 예방, 결로 완화에 효과가 있어서 구축 아파트에는 거의 필수 공정이기도 해요. 40씩 됐어요, 40씩. LX 브랜드의 합지도배로 진행했습니다. 구축 아파트다 보니 벽면이 고르지 않은 부분이 많은데 실크도배를 하면 더 깔끔하게 커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생각하면 모든 걸 최고의 사양으로 할 수는 없죠. 가성비 좋은 합지로 선택했습니다. 대신 벽면이 울퉁불퉁했던 부분들은 저희가 미리 핸디코트로 면 작업을 해뒀었어요. 요즘 장판 디자인 정말 잘 나와요. 옛날에만 많이 보던 그런 장판 절대 아니고 타일 디자인, 무드 디자인도 굉장히 멋스러워요.
20평대다 보니까 넓고 환하게 보이도록 600각 타일형 장판을 선택했습니다. 장판 시공 전에 바닥 면 상태가 좋지 않다면 샌딩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작업은 시공비 외에 별도로 추가됩니다. 마감이 코앞이네요. 끝이 보입니다. 싱크대 후드는 하츠 메리푸드로 교체했고 하부장과 일부 도어는 새로 제작했습니다. 나머지는 필름 리폼을 진행했기 때문에 가구 색상과 필름 색상 가장 비슷한 톤으로 맞춰 전체적인 통일감을 살려줬습니다. 가구는 예림 제품으로 선택했습니다. 방문은 필름 리폼을 하고 욕실 문만 교체를 했어요. 습기 때문에 하단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욕실은 무조건 습기에 강한 ABS 도어를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영림 브랜드의 더도어 라인으로 진행했어요. 가성비가 좋은 제품입니다. 구축 아파트의 필수템 중 하나죠. 바로 중문입니다. 복도식 구조의 특성상 외풍과 소음이 정말 심해요. 공간 차지가 적은 슬림 3연동 중문을 설치했고 화이트 프레임에 투명 유리로 깔끔하게 마감했습니다. 확실히 문을 열고 닫기도 편하고 기밀력도 좋고 소음 차단 효과가 커서 거의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드디어 모든 공정이 끝나고 입주 청소가 진행됩니다. 공사 먼지와 분진이 싹 정리되고 나면 비로소 끝났다는 실감이 나요. 이때부터는 진짜 우리 집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30년이 넘은 20평대 아파트는 약 3주 동안의 공사를 거쳐 완전히 새로운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낡고 불편했던 집이 이제는 훨씬 따뜻하고 편안한 보금자리가 되었어요. 무엇보다 부모님이 더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는 게 저에게는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집은 결국 예쁜 공간이 아니라 사람이 편하게 머물 수 있는 곳이라는 걸 이번 작업을 통해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공사와 관련된 서식들, 셀프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자료들은 모두 더보기란에 링크로 정리해 두었습니다.